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세입니다. 오늘 저녁은 진짜 땀 흘리기 좋네요. 운동하기 좋은 아주 날씨를 갖고 있습니다. 저녁 날씨 아주 좋아요. 여러분도 나가서 한번 신나게 땀 흘려 보시기 바랍니다. 천마쌤도 방송 올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땀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야죠. 밖에 나가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 돼요. 자꾸 계속 주가 생각하고 삼성전자 자꾸 이렇게 고민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그냥 내 갈 길 묵묵하게 가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글로벌 석학과의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던데 한번 잠시 볼게요. 요즘 보니까 요즘은 킹달러의 시대라고 하죠. 킹달러.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현재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하반기로 미뤄지는 상황인데요. 유럽 중앙은행이죠.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킹달러 시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증시는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증시 레벨업에 나섰는데,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해요. 미지근합니다. 일단은 누구냐? 이분은 그 한미재무학회 회장이네요. 미국 텍사스 주립대 교수분하고 그 한미재무학회 회장, 미국 벨몬트대 경영대학 교수 유세현 교수인가 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내가 봤어요. 두 분의 석학의 이야기. 재무학회 회장의 이야기는 그래요. 한미 금리 격차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와 그 고환율 상황의 변화는 여러 경제적인 요인들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연말에는 원달러 환율은 대체로 1300원대 중반에서 1400원 사이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주목해야 하는 변수는 미국 연방은행의 그 피벗 정책과 현재 진행 중인 전쟁들과 같은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하죠.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랑 국내 물가 상승 속도에 따라서 환율도 변동할 수 있으나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또한 항상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또는 그 회복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정부의 노력 밖의 변수라고 하죠. 리스크에 관해서 그 베스트셀러 저자인 그 나심 탈레브라고 있어요. 나심 탈레브. 그 사람을 인용하면은 추측하지 말고 그냥 준비성에 치중하라. 그렇게 이제 적절하다. 그 내용이 충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성에 치중해라. 그러면 그 유세현 미국 벨몬트 대학 교수는 무슨 말을 하냐면 그 기준금리는 내수 경제의 물가 안정과 그 고용 안정,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대외 무역 패턴 등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죠. 미국은 국제금융 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그 채권 매입을 통해서 양적 완화로 넘겼고 이에 따른 유동성 회수의 일환으로 2022년 초부터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려요. 달러 강세가 초래됐어요. 그래서 자국 통화의 지나친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내수 경제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원화의 경우 올해 들어서 1,400원의 저항선이 시험받고 있는데 2023년부터 1,300원대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경제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원화 약세 기조는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연말까지 1,300원 이하로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미국 내 경기지표의 추후 향배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AI. 실제 S&P 500의 그 30%를 차지하는 IT 업종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세가 초창기라는 측면과 지속적인 저변 확장이 유발할 그런 기업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가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상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IT 업종의 이익 실현하고 조정 가능성과 무관하게 두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하진 교수는 미국 주식시장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경제 회복과 기업 실적 호조, 노동시장 안정 등에 기인하는데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을 포함한 기술 기업들의 지난 1년간 평균 주식가격 성장률이 40%에 육박하죠. 매우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버블 형성이 가시화된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지표 변화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발생할 수 있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랑 물가 상승은 항시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한국에 과열된 미국 주식 투자는 행동 경제학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신중한 그런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요즘 미국 증시가 자꾸 뜨니까 사람들이 글로 많이 가요. K증시는 진짜 해서는 안 될 하여튼 위험 덩어리 같아. 계속 하다가 물려버릴 수도 있어요. K주식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테마성의 그런 기업들 섹터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도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삼성은 아침에 시가가 81,100원이었어요. 충격이었죠. 또 빠지나 하면서 그래도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오늘 80,000전자도 깨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79,900원까지 가면서 빠졌다가 다시 또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으로 해서 81,300원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럽다. 외인들은 들어와요. 그래도 꾸역꾸역 들어옵니다. 그때 기관애들이 좀 많이 팔더라고요. 오늘은 79만 정도 매도했고요. 개인들이 한 53만 주 신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애들은 뭐 특별히 없고 JP 애들이 한 26만 주 정도 눈에 띄게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선주도 참 우선주 좀 빌빌거립니다. 오늘 같은 날 우선주가 아주 신나게 올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은 좀 오를 듯 하더니 나는 64,500원이라도 시켜줄 줄 알았는데 막판에 종가에서 밀려버립니다. 64,200원. 오늘 또 배당받는 기준일이 되거든요. 오늘까지 하거든요. 기준일은 이틀 후인데 오늘까지 사야지만이 2일 후에 딱 장부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수요일까지 사신 분들은 배당 받을 수 있어요. 361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은 팔고 28만 주나 개미들만 삽니다. 24만 5천 주 신나게 샀어요. 기관 애들 찔끔 사고 그리고요 JP 애들이 12만, 맥쿼리 7만 4천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 CL 23만, UBS 22만, 골드만 15만, 메릴린 70만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내가 볼 때는 올릴 생각이 없어요. 큰 뭔가 이슈가 나와야 돼요. 엔비디아 이슈가 좀 나와주면은 그게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외인들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때 뭔가 좀 확실한 건수가 필요한 거야. 이벤트 빨리 젠슨왕이 승인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좀 테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방송 때 봬요.